지금부터 이제 할 거는 가장 큰 그림이지. 이 거래 대상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. 항상 이 거래 대상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다가 계속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야. 기본적 분석, 기술적 분석, 심리적 분석. 요 세 개. 그래서 내가 어떤 용도로 쓸래? 기본적 분석은 어떤 용도로 쓸래? PBR과 퍼가 있어. 그거를 매수 타이밍으로 쓸 거야? 아니면 매도 타이밍으로 쓸 거야?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지. 심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 역시 마찬가지고.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 선정을 할 때 크게 이제 한 3,000개 중에 뭐 몇 개로 이제 이렇게 확 줄이고 싶을 때 이제 얘를 쓰는 거고, 그 상태에서 더 줄이고 싶을 때 이제 압축 선정론식으로 이쪽을 쓰는 거고, 그 중에 오늘 뭐 살래? 뭐 살래 할 때 이쪽을 쓰는 거지. 매매할 때. 그래서 팔 때는 이쪽을 좀 더 이제 감안을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. 그리고 이제 이거는 팁, 영문 HTS 연결화면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라서 이거는 이미 너는 할 줄 알 것 같아. 그지? 이거는 나오면 그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.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지. 위에부터. 이 거래대상 종목을 선정을 할 때, 이 두 개만 평소에 생각을 했었어. 과거에. 최근에는 이제 흑자 전환한 우량주와 저평가 우량주, 그 다음에 성장성이 생긴 우량주, 그 다음에 저평가 성장주, 그리고 저평가 초고속 성장주, 그리고 이 광속, 내가 광속 성장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분기로 나온,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찍은 거지. 그러면 그런 종목들도 지금은 이제 시작을 한 거지. 과거에는 그런 종목들한테 크게 신경을 안 쓰다가 최근에 지난 한 2년? 2년 정도를 이제 그쪽 종목들을 편입해가지고 해보니 뭐 나쁘지 않다.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좋았지. 그래서 다 하고 있는 거지, 이만큼을. 그래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, 우리 이제 내가 쓰는 이 가장 기본 툴이 이제 영문인 거지. 영문에서의 조건 검색인 거지. 영문에서 내가 조건 검색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조건 검색 얘인 거지. 이 조건 검색. 그래서 내 조건식이 있는 거고, 내가 만들어 놓은 조건식.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는 이 저평가 매매에 해당되는 그 매수, 진입이 얘인 거지. 그래서 이 진입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이 A부터 이렇게 J까지 얘는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는 거고, 여기서부터는 심적 분석에 해당되는 거고, 여기서부터는 기술적 분석에 해당되는.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,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근데 지표가 제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 지표들을 더 쓰고 싶은데 영문에서 이제 지표 제약을 걸어놔 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지. 그러면 영문에서 딱 띄웠어. 그렇다고 내가 바로 살 수는 없는 거지. 그죠? 뭐 그게 바로 이 내가 보는 지표와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이 지표들 간에는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야. 그러면은 그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이제 오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. 나도 가끔 이제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딱 사. 근데 막 분석을 하다 보면 이거 내 종목이 아닌데 나도 나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지. 근데 요즘 최근에는 거의 없지. 최근에는 와이프하고 방송을 하면서 뭐 최대한 좀 불러내려고 노력을 하니까. 그러면 이제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이제 내가 생각하는
내가 생각하는 기본적 분석과 이쪽은 내가 생각하는 거지. 그 다음에 이거는 영문에서 설정한 어떻게 설정했는지, 왜 이렇게 설정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들. 사실 최대한 이쪽 내가 생각하는 기본적 분석하고 근접하게 최대한 이제 설정하려고 노력을 했겠지. 이해됐지? 그리고 이제 증거 통해서 진짜 그런지 내가 이제 이 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이제 하나씩 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거고, 지금은 이익잉여금을 확인 안 하고 유보율을 보고 있는 거죠. 이쪽 부분이 이제 좀 수정이 됐고, 그래서 눈에 띄면 이제 바로바로 수정할 거니까. 그래서 이쪽 기본적 분석은 기존에 아까 한 번 더 얘기했지만 HTS에서 딱 띄운다고 해도 그걸 바로 사면 안 된다.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.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고, 그럼 뭘 확인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인 거지. 하나씩 이제 그거고, 특히나 이제 이 PBR은 굉장히 내가 중요시하는 이 개념 중에 하나거든. PBR이 재산 상태, 그리고 이 종목이 성장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PBR 값이 변해. PBR 값이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친다고. 그래서 이 기준을 잘못 정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지. 이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. 그래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전년 대비 이 매출액이 급감한 종목들, 이런 종목들은 버리는 게 좋다. 이해됐지? 무슨 얘기인지?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, 매출, 이거는 한 3, 4년 연속 흑자, 지난 한 5, 6분기 정도 연속 흑자, 이런 것들을 내가 보는 지표인 거고, 지금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5분기 연속 흑자에 5년 연속 흑자, 얘를 보고 있지. 이게 확정인 거지. 이거를 계속 지켜보다가 이 정도면은 확정되어도 될 것 같다.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은 좀 이제 참고해서 보고 있는 거고, 이 배당은 사실 이 유보율에 해당되는 거지. 그렇죠? 유보율에 기속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유동 비율이나 부채 비율, 영업이익 흐름, 이런 것들을 안정성 지표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.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얘기 전혀 없을 거고.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, 이 얘기도 뭐 내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개잡주와 잡주, 이 똥주와 개똥주, 이런 개념들과 이 흑자를, 이거는 실적 기준인 거죠. 실적 기준으로 해서 흑자 전환한 우량주, 분기 흑자 전환인 거지. 얘 같은 경우는, 또는 연 흑자 전환이라든지, 이런 애들을 여기서부터 내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? 이거는 좀 한번 퀘스천 마크로 가지고 가고, 특히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관심 갖는 게 이쪽 성장주 쪽, 이 15%, 연매, 이 15%는 그런 공시 기준인 거지. 공시 기준.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속하고 있는 이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면, 내가 요즘에 보고 있는 거는 이거를 뛰어넘는 실적인 거지. 이거를 뛰어넘는 실적. 그래서 한 번쯤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, 이 광속 성장주와 광속 성장주, 이거는 이제 내가 50%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, 이것도 뛰어넘는 실적이 있는 거야. 이것도 100%, 이걸 100% 이렇게 딱 뛰어넘어 버리는, 이런 거는 뭐 미친 거지. 그래서 미친 사람들은 다 신급인 거지, 사실. 그래서 신급 성장주라는 표현을 내가 다시 한번 쓰고 있는 거고.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. 게임하다 보면 어떤 아이템이 나왔는데, 이 아이템은 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. 그러면은 이제 거의 신급 취급을 하는 거 아니야.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, 미친 그런 아이템이, 이제 그런 종목이 발굴이 된다. 이쪽에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이쪽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지. 이쪽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강화를 시키려고.
이런 애들이 이제 10배 막 날아가기 때문에 투자 쪽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개념이 좀 더 필요한 거지.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본다. 뭐 이 정도만 하고 바로바로 넘어간다. 네. 나머지는 네가 이제 책을 통해서 이 값이 왜 이럴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야. 그게 숙제인 거고. 네. 이게 숙제라고 이게. 이 부채 비율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돼 사실. 왜냐하면 은행이 다 날라가거든 이거. 이게 업종별로 이게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건설주도 뭐 다 날라가고 사실. 이것 때문에 날아가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.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. 그 다음에 이제 ROE나 PER, PBR 뭐 이런 개념들은 내가 굉장히 제일 많이 중시하는 개념은 이 PBR이라는 개념과 이 유보율이라는 개념인 거지. 그리고 이 유보율이 왜 300%인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 유보율이 뭔지 공부를 할 때 왜 300%를 집어넣는지 그걸 고민을 하라는 거야. 그 다음에 PBR을 얘기를 할 때 내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PBR에 대한 기준이 이건 거지 이거. PBR에 대한 기준. 그래서 PBR에 대한 기준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쓰면 PBR을 기준으로 해서 저평가 우량주 개념을 잡아야 돼 이거. 저평가 우량주가 뭐냐, 그 다음에 우량주는 뭐냐, 그리고 성장성을 갖는 그런 우량주들, 그리고 성장주, 초고속 성장주, 이 뒤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 광속 성장주가 있는 거고, 얘가 PBR이 10보다 작은 거야. 그 다음에 신급 같은 경우에는 20이 넘어가 버리거든. 데이터를 보면. 그래서 PBR이 뭐 기본적으로 20이 넘어가 그냥. 그러면 이게 고평가냐 라고 했을 때 실적 베이스로 항상 설명을 한다고. 이 실적 베이스로 설명을 할 때는 이게 과도한 게 아닌 거지. 이 수치가. 그래서 기준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가지고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 종목이야. 광속이라고 하면 내가 아까 매출이 50% 이상 돼. 그런데 PBR이 500개 안 돼. 오늘의 현재가 기준의 PBR을 얘기하는 거야. 전분기 실적 기준의 PBR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이것도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, PBR은 여기서부터 아마 멍할 수도 있지 이거. 그래서 내가 이걸 띄우는 거고, 국내 증시 아무거나 종목을 이제 딱 들어가 보면 똑같은 종목을 들어갈 거야 이왕이면. 카카오뱅크 한번 들어가 볼까? 카카오뱅크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 PBR이라는 용어가 이제 있는 거지. 그리고 그 옆에는 날짜가 적혀 있는 거야. 이거는 작년 12월 기준에, 그지? 작년 12월 결산 기준에 PBR을 내가 10배로 잡아놓고 있는 거야. 그러면 이 10배를 찍었다는 거는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지금 광속이라는 얘기잖아. 광속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. 광속 성장주라고 하면 PBR이 기본 10배잖아. 그지? 실제 그런지를 본다고. 실적이 진짜 너 그렇게 나왔어? 그걸 보고 싶은 거야. 10배 나왔어? 아닌데. 매출액이 2배 뛰었는데? 100% 정도 뛰었네. 이때는. 근데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한 20%? 30%? 한 30%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? 그지?
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얘를 이 광속 성장주로 취급을 해? 그건 아닌 것 같다. 나는 내 생각에는 과도하다는 생각인 거지. 그리고 여기에는 6.2가 찍혀 있잖아. PBR이 지금 올 말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. 근데 여기에는 또 안 찍어놨네 PBR을. 응? 이 위에는 또 찍어놓고 여기는 찍어놓고. 그래서 이 기준을 계속 볼 줄을 알면 되는 거야.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종목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지. 이해됐지? 무슨 얘기인지. 그래서 내가 봐도 이 정도 첫날 상한가 칠 정도의 실적이 아니야. 그러면 내 매도법에 따라서 그냥 청산시켜버리는 거지. 이런 것들도 같이 연동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하면 좋은 거고. 실제 이제 다른 종목,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 한 번 더 보면 지금 이 네이버 금융의 국내 증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기준이 항상 얘인 거야. 최근 분기 기준이지 이거는. 그지? 1분기 기준인 거지. 1, 4분기 기준으로 PBR을 2를 찍었어. 그러면 성장주는 3이잖아. 우량주는 1이고 PBR 기준이.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을 보는 거라고. 1분기 실적이 어떤지를 보는 거라고. 그 실적을 봤더니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됐었거든. 내 기억 속에. 그러니까 성장주였거든. 실적이.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이제 20% 이상의 실적을 갖는 성장주였던 거지. 그러면 1.93이 이게 저평가, 그러니까 우량주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고평가겠지만 이 성장주 개념으로 얘를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는 이해됐지, 그렇지? 무슨 얘기인지.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평가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. 이 부분도 이해됐지? 기본적 분석 기준으로. 이거 기준인 거죠. 그래서 우량주와 이 성장주, 이 성장성을 갖는 우량주, 이거에 대한 이 기준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가를 바라볼 때 이 3,000개 종목, 한 2,800개 종목을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. 여기에다가.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 PBR이라는 개념은 적자가 딱 전환되는 순간 사라진다고. 적자 전환 딱 돼버리면 PBR을 쓰면 안 되는 거야. 왜냐하면 이 적자라는 거는 지금 내 재산이 깎여나가는 개념이잖아. 내 재산이 깎이는데 PBR은 내 재산 얘기인데 내 재산이 깎여나가 얼마나 어떻게 깎여나갈지 그거 예상을 어떻게 하냐고.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지. 적자 종목들한테 PBR, 퍼 이런 개념을 도입시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. 그래서 PBR이나 퍼, 에빗 이런 개념을 이쪽에 적용시키는 거는 위험하니 이쪽은 투자 대상에서 아예 빼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, 나 같은 경우는. 근데 반면에 흑자 전환을 했어. 분기 흑자 꼴랑 한 번 났어. 그것도 이유가 있어. 응? 그러면 거기서 흑자 전환된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PBR이 다시 살아나는 거지. 이해됐지? 근데 이제 이거 분석할 시간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지. 뭐 이쪽에도 종목 잔뜩 있는데 뭐 굳이 이쪽을 신경을 써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.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인 거지. 지금 요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. 굉장히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조건식 어떻게 설정하냐. 조건 검색 얘기이기 때문에. 그지? 나머지는 그냥 막 넘어갈 거야. 이거에 대한 설명도 이제 책에서 공부를 했을 테니까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넘어갈 거라고.
그리고 내가 이쪽 ROE나 퍼 이걸 보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다.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. 지난 5년 연속 흑자. 내가 보려고 하는 건 그거인 거지. 그걸 제공을 안 하고 있는 거지. 내가. 이 툴이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BR과 퍼를 최대한 써가지고 흑자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지.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 이 저평가 우량주를 볼 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증권통에서 이 정보로 들어가서 이 종합에서 이 PBR과 펄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로 가서 아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데 이게 적정한지를 본다는 얘기야. 이해됐지? 저 기준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고. 그래서 저평가 우량주라는 용어를 쓰려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저평가라는 용어 이걸 쓰려면 최소 20% 할인된 가격이어야 된다는 생각인 거야. 20%는 싸야. 다른 사람들은 PBR 1 밑으로 내려가면 아 싸다라고 느낄지 몰라도 나는 PBR이 0.8 밑으로 내려가야 싸다고 느낀다는 얘기야. 이해됐지? 네. 20% 할인 개념이야. 말 그대로.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PBR이 3이잖아. 그지? 그러면 1 이상 돼도 사지. 1 이상 돼도. 이해됐어? 그래서 아까 조건 검색식을 쓸 때 PBR 내가 1.5까지 썼잖아. 1.5까지. 그지? PBR은 1.5 미만이면 나는 한번 더 보겠다. 근데 1.5 이상이면 그런 성장주들은 다 이제 나오질 않는 거지. 이 저평가 매수법에서는. 이해됐지? 이 부분도. 그리고 이 부분이 있는 거야. 유보율이 300% 이상일 것. 성장주는 300%를 본다고 내가. 근데 우량주는 500%를 본다고. 얘 같은 경우에. 그래서 여기서 또 보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분기적자를 본다고. 이 주기성을 갖는 분기적자야. 그러면 1000% 이거요. 주기성이 없어. 분기적자가 나고 있는데 뭐 1, 4분기에서도 나고 뭐 4, 4분기에서도 나고 막 이렇게 랜덤성으로 나. 그러면 유보율을 2000%를 본다고. 안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. 그래서 연적자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을 5000% 보고. 그래서 이게 안 나와. 이게 안 나온다고. 이걸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고. 사기 전에. 이 기준을 내가 언급을 했어. 그리고 우량주는 유보율이 500%가 기준이라고. 흑자가 지속되고 있어. 근데 성장주는 아니야. 그러면 유보율이 500% 이상인지를 이걸로 확인을 꼭 하라고. 이게 어디하고 연동이 되냐면 다른 사람들 배당 다 받을 때 내가 못 받아. 이게 없으면. 이게 배당 얘기라고.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다 1대1 무증, 1대2 무증 막 이런 거 막 여기저기 살 때 내 종목은 안 해. 이해됐어? 그 얘기라고. 이쪽에. 그래서 저평가 우량주와 저평가 성장주 이 두 개를 이제 양대 산맥으로 가져가는 매매법이 저평가 매매법이라고. 우리 거래대상 종목에서 기본적 분석을 기준으로 해서 저평가 얘기를 할 때 저평가 우량주와 저평가 성장주 얘기만 한다고. 저평가 초고속 성장주나 저평가 이 광속 성장주나 이런 얘기들은 일치 안 한다고. 그거는 저쪽 투자 쪽 얘기니까. 그래서 매출액과 포괄손익 어떻게 확인하는지 너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, 이쪽도 이익이익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넘어가고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심리적 분석부터 진행하면 될 것 같아.